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하소연이랄까 뭐 속상한 얘기랄까 그런 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컨텐츠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뭔가 갈등과 미움과 분노와 이제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저의 채널을 정화하는 의미에서 약간은 좀 신성하달까? 신성까지는 아니지. 좀 경건한 텍스트를 가져왔어요. 바로 짜잔! 네, 페터 비에리의 삶의 격이라는 책이고요. 부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 이거는 제가 별명을 얘기하자면 존엄성 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존엄성 사전은 은행나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 페터 비에리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소설책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파스칼 메르시어라고 하는 이 필명을 가지고 쓴 작가가 사실은 페터 비에리 아저씨 랄까 백발의 할아버지 같이 보이는 이 분입니다. 존엄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언제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의 기억은 거슬러 올라가 중학교 3학년 때 도덕 시간에 였던 것 같은데 인간은 뭐 존엄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멘붕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왜인고 하니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16년 살면서 매우 느껴왔는데 어찌 이런 인간이 갑자기 대뜸 존엄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무슨 도덕교과서 같은 소리인가? 도덕교과서긴 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갑자기 도덕책에서 접하고 이제 쇼크에 빠졌던 거죠.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이야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개념의 발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만약에 이 페터 비에리의 삶의 격을 만났었더라면 조금은 빨리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컨셉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아마 그때 이 책을 봤으면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렵거든요. 약간 그런 이제 개념어들이 많이 써있어서 말이죠. 이 책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처럼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 책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가 좀 힘듭니다. 일단은 페이지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그리고 좀 졸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를 한 서너 번 시도를 해봤는데 매번 잠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그냥 포기했고 이제 목차를 보고 그때그때 읽고 싶은 부분을 이제 읽는다 라고 하는 독서법을 이제 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 이 책의 앞부분을 조금 같이 읽어드리면 제가 왜 이 책을 이 8월의 메갈리아 영상 사태를 겪고 나서 가져왔는지를 조금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존엄이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특정한 방법이다. 그것은 사고와 경험, 행위의 틀이다. 존엄한 삶의 형태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타인에게 어떤 취급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타인들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즉 내가 타인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세 번째 차원에서의 접근 역시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 자신을 보고 평가하고 대접하는 방식 중에 어떤 것이 나의 존엄성을 세워주는가? 즉,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남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는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 세 가지 물음, 세 가지 경험의 종류, 세 가지 분석의 차원은
모두 존엄성이라는 개념으로 흘러 모인다. 이 세 가지가 한 곳에 모여야 개념을 이루는 밀도가 더욱 조밀해지며 무게감을 지니게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되게 마지막 말이 재미있어요. 아무쪼록 독자가 사고 자체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색의 리듬에 휩쓸려 들어왔으면 좋겠다. 큰 따옴표. 사실 아주 새로운 것은 없었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많아.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말로 정리해 주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사고의 주변에 머무를 뿐 명확하고 뚜렷하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것들도 실제로는 아주 많다는 것을 저자가 숨기지 않았다는 점도 좋다. 큰 따옴표 닫고, 이 책을 읽고 누군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나는 목표를 이루었다고 안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너무 상냥한 책이죠? 네, 이 책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이야 제가 왜 이 책을 지금 집어들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지난 메갈리아 영상에서 제가 다루고 있었던 주제 자체도 존엄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착했던 부분 역시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존엄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존엄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남을, 그리고 남이 나를,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판단과 성찰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하면 닿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균형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른 많은 얘기들을 앞으로 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함께 또 이제 조금 읽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2장 만남으로서의 보여라. 잡혔나? 네, 2장 만남으로서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밑줄을 치다가 제가 그만뒀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다 치게 되기 때문인데요. 다 친 부분들 중에서 그나마 몇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만남으로서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경험의 중심이다. 우리가 타인을 만날 때는 그들의 이야기 안에 변형되지 않은 경험의 진실이 아닌 내적 검열을 거치고 자아상의 이익을 위해 여러 차례 고쳐진 동기들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난다. 이 점 때문에 모든 만남은 불안정하고 변동 가능하며 결말이 불투명하다. 타인에게도 나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어 때로는 평생 동안 만져볼 수 없는 동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 사람이 신호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신호는 공중에서 혼자만의 메아리가 될 수 있다. 타인이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해야만 소통이 가능하다. 인식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소통 의지를 알아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향해서 보내는 신호임을 알아야 한다. 신호와 메시지 속에 나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상대방의 의지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제 나는 상대방이 내게 뭔가를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비로소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반대다. 먼저 만날 수 있어야 말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서로의 생각이 교차되는 경험이 없다면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 네, 주체끼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제 소챕터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주체, 그리고 여러분도 주체. 저희는 이 21세기의 유튜브라고 하는 이전에 없었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널을 통해서 주체 간의 만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읽으면서 한 번 더 마음속에서 깊이 되뇌었던 문장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났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있게 된 대화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만남에 실패한 대화들은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읽어드리기가 좀 아쉬워서 제가 또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을 하나 더 찾아두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1장 독립으로서의 존엄성에서 내적 독립 생각하기라고 하는 부분의 발췌인데요. 일단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내면의 독립적 존엄성은 그것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부단한 노력에 있다. 생각을 잘 정리하지 못하거나 종종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홀로 서지 못한다 해도 존엄성은 다치지 않는다. 누구나 생각의 과오를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주어진 짐이 벅찰 수도 있다. 하지만 존엄성을 뒤엎는 일은 아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았을 때 존엄하지 않은 것이다. 생각을 합시다. 생각을 하고 자신의 존엄과 타인의 존엄을 지키며 존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갑자기 급 훈훈해지나요? 네, 너무 식상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책 읽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려고 사둔 책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제 그것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바쁜 일정에 매우 원망스러웠는데요. 날씨 선선해진 만큼 조금이라도 부지런히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생각 많은 둘째 언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라 또 감기 걸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꼭 스카프라도 들고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아마 제가 게스트를 한 분 모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이거 지금 월요일 새벽에 찍고 있는데 언제 업로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번 주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번 주도 생각하는 날들 보내세요. 안녕.